1900년대, 그죠? 1900년대 가면 우리가 한국사에서 여러분 1904년부터 1905년 러시아하고 그죠? 일본하고 전쟁을 합니다. 한반도를 놓고요. 그게 러일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러일 전쟁 상황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러일 전쟁 상황부터 우리가 러시아 혁명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1900년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그죠? 심지어 이제 미국, 그죠? 또는 뭐 독일에서 일어났던 그죠? 이런 형태,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시민혁명들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국가 체제를 갖추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동쪽에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낙후된 형태의 중세의 어떤 봉건적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차르다라고 하는 인물이 그죠? 지금부터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황제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러시아어로 이제 황제 차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차르다라고 하는 인물이 전제적인 형태의 어떤 전제 군주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체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인 상황 안에서 민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던 과정에선 상당히 거기에 따른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불만적 요소가 표출되면서 러시아 혁명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04년과 1905년 상황에 있었던 특히 1905년에 있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 여기서부터 러시아 혁명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5년입니다. 당시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러일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 일본 아주 조그마한 나라죠. 일본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어떤 진행 과정이 있었던 이런 찰나에 러시아 내부의 어떤 민중들 사이에서 당시 차르의 어떤 전제 정치에 반발하는 형태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해서 어떤 그 차례의 전제 정치를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형태로 어떤 그 대규모 시위를 하는데 바로 이 시위를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그냥 그 총으로 그냥 다 쏴가지고요. 사람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피해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일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의 상황하고요. 무엇보다도 차르의 어떤 전제 정치, 그죠? 이런 곳에 불만이 있어가지고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을 그냥 막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조치, 그죠? 이거를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느냐라고 해서 대규모 또 반발들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반발을 조금 억누르려고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전제 정치가 너무 강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요구대로 내가 두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의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지방의회, 그죠? 이런 형태의 어떤 의회인 두마를 설치해 주면서 실제 어떤 근대적인 형태의 어떤 변화를 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실제 전제 정치는 훨씬 더 강화되고요. 더욱이 이런 상황 속에 이제 1914년이 되면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참전하게 되면서요.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자, 생필품의 물자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 자, 이와 함께 실제 전쟁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경제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진짜 전쟁 계속 해야 되느냐, 그죠? 이 1차 세계대전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차르의 어떤 니콜라이 2세의 어떤 전제 정치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이런 찰나에 바로 3월 혁명이 1917년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당시의 명칭은 바로 페트로그라드다라고 하는 지역. 바로 이쪽 지역에서 병사와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가 연합한 조직을 만듭니다. 바로 이 조직이 소비에트다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소비에트, 페트로그라드에서
소비에트다라고 하는 병사와 노동자 연합 조직을 만들고요. 바로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형태.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짜르였던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는 형태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3월 혁명이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실제 이를 통해 니콜라이 2세가 퇴위된 사건, 이게 바로 3월 혁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월 혁명의 결과 설립됐던 이 임시정부는요, 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사와 노동자들이 연합된 조직인 이 소비에트의 어떤 열망을 그대로 담아야 돼요. 대표적인 열망이 뭐냐면 토지에 대한 어떤 개혁, 자,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의 어떤 그 지속,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전쟁을 이제 그만 끝내자, 1차 세계대전 끝내자라고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실제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임시정부에서. 자, 그리고 토지개혁,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1월 혁명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1917년입니다. 실제 당시 러시아의 달력으로는요, 3월이 아니라 2월입니다. 그 다음에 요 11월도 10월 이렇게 돼 있어서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렇게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교과서들이 3월 혁명 또는 11월 혁명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월 혁명, 11월 혁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혁명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1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지속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요. 그러면서 당시 소비에트 조직과 임시정부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새롭게 레닌이다라고 하는 인물이 3월 혁명 이후에 원래는 스위스의 망명가 있는데 3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로 들어옵니다. 이때 그 레닌이 러시아로 들어올 때 도움을 준 나라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이에요. 독일. 왜 그러냐면 독일하고 당시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 소식을 독일이 들은 거죠. 그리고 레닌도 물론 들었겠죠. 스위스의 망명가고 있다가 그때 독일이 레닌과 몰래 협상을 합니다. 레닌 스스로는 바로 러시아로 들어가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싶었던 인물이고요. 독일의 경우는 레닌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를 이탈시키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독일이 레닌이 러시아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러시아로 들어간 레닌은 이때부터 다수당이다라고 하는, 의회의 다수당이다라고 하는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의 다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개혁안들을 이야기하죠. 바로 전쟁을 중단하겠다. 바로 이 전쟁을 중단하겠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레닌의 볼셰비키 당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을 11월 혁명, 또 다른 말로 볼셰비키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롭게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비에트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체제였던 이 소비에트다라고 하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정부,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의 결과 나타난 소비에트 정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이 차르, 즉 제정 러시아 체제에 있었던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차르다라고 하는 이 니콜라이 2세를 중심으로 한, 또는 차르 체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제정 러시아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이 소비에트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의 적백 내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러한 결과에서 나중에 이 소비에트 정부에 소속되면 주변의 많은 국가 또는 많은 지역들이 소비에트 지역에 이제 소속이 되고, 결국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레닌은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소련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국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실제 소련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국가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비에트 단위의 어떤
공화국들이 연합한 체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소련은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국가들이 여기에 소비에트 요 어떤 볼셰비키 개혁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면 소비에트 단위를 구성해서 이 러시아 레닌 중심의 이 소비에트에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소련이 구성됐다. 자, 어쨌든 이러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정권을 잡았던 인물이 바로 레닌이다라고 하는 인물이죠. 레닌이다라고 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레닌이 정권을 잡은 이 레닌이 제일 먼저 한 건 독일과 또는 당시 동맹국가의 전쟁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다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합니다. 바로 이 조약을 통해서. 실제 이제 독일과 조약을 맺을 때 러시아가 상당한 어떤 배상금까지도 지불하면서 전쟁에서 이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독일이 패전하게 되면서 이 어떤 배상금과 관련된 건 그냥 파기가 된 거죠. 그죠?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레닌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통해서 실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산업의 국유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제정책이다 라고 하는 NEP 이렇게 약자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신경제정책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1922년 구성하게 되었다. 이른바 소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좀 더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제3인터내셔널이다 라고 하는 걸 수립합니다. 1919년에 제3인터내셔널이다 라고 하는 걸 수립하는데, 이게 바로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연합 조직인 바로 코민테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민테른을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닌이 1925년 죽게 되는데요. 레닌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탈린이다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스탈린이다라고 하는 인물은 1928년 이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의 어떤 농장화, 그죠? 이런 거, 집단 농장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된다. 1928년부터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 주장이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처단하는 형태의 독재 정치를 펼치게 되는 게 스탈린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레닌과 스탈린으로 이어졌던 이 러시아의 어떤 변화상 한꺼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칠판을 지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PPT 자료를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